홍 의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 보궐선거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해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비판 목소리와 관련해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그런 사람이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나.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냥 윤석열을 포기해 주세요. 홍할배 욕먹는 거 보는 거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쟤네는 안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실세가 누구인지도 나온 마당에 윤석열 본인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언도 하지 마시고 물러나 계세요. 홍할배가 무엇을 해도 이 흐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떨어지는 게 맞다면 그 또한 지켜볼 일이죠. 거리 두시고 대선 이유를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미지 소모되면 안 됩니다. 저희에겐 이젠 홍준표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당원으로서 내 할 일은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홍준표가 잘 되길 바랍니다. 대개윤들에게 둘러싸여 여론을 못 읽는 윤석열처럼 똑같은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저는 냉정하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으로서 공천 요구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탈당하라고 부추기는 이런 감정에 치우친 대개옹들 얘기 듣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앞으로 승산이 있다는 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이미 여론은 기울었습니다. 기다리고 옳은 길을 가면 홍준표 시대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분이시니 현명한 대처하셔서 훗날 찾아올 기회마저 날려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세에게 결제받고 일해야 할 처지라면 홍 의원님 쿼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호주에 사는 캥거루과 동물인데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항상 웃는 얼굴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요즘 웃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의원님 글이랑 유튜브 보고 청꿈하면서 많이 웃습니다. 의원님도 귀여운 거 보시고 한번 웃으시라고 올려봤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아까는 이재명의 덧, 이번에는 윤석열의 늪. 야, 단자로 덫에 대응하는 늪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아마 이제 방송된 MBC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눴는데 네네. 그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MBC는 9가지 중에 5개인가는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2가지는 안 된다 그랬고 이게 네. 2가지만 한 거거든요. 네. 물론 그 9가지가 전부의 방송은 아니지만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MBC도 좀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 안 된 것이 서울의 소리라든지 열린공원 TV 통해서 쭉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 이제 아마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자세히 봤는데 보면은 이유들이 이거는 다 검증 영역이다. 사생활이든 그런 뭐 동거 의혹이든 검사와 관련된 거든 심지어 뭐 도이치모터도 수사에 대한 거든 도이치모터 수사에 대한 거는 서부지법에서는 금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검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뭐 허위 경력,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법원에 어떤 우열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입니다. 중앙법원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리드하는 경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지금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2차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2차 결정은 아마 서부법원 같은 판사가 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기존에 본인이 판결 내렸던 걸 유지할지 아니면 중앙법원 그 판결을 따를지 되게 궁금한데 근데 보통 판사들은 자기 소신이 있거든요. 본인들은 할 가능성이 일부 인용하지만 방송은 허가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를 할 텐데 사생활 영역 근데 이제 논란이 커지려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가 중앙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그 판결을 유지하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논란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이트 2차 네. 판결이 어떻게 날지 유심히 보고 판결을?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법조인으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아까 1부에서 저희가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2시간 반 회동했다. 여기서 원팀에 합류하는 전제 조건, 상임 고문으로 합류한 전제 조건 2가지를 걸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보도는 공천권 얘기도 있다. 근데 이게 홍 의원이 인정했어요. 그렇죠.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거했다는 거는. 자, 이 조건들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저는 선언을 하진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지금 지난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도 네네.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이제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 제작진 측에 알려왔던 것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기조보다 후보가 더 낮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듣고 오셨는데 처가 비리 엄단 선언, 이게 2번째예요. 첫 번째 이제 국정 능력에 대한 또 입장을 밝혀달라 이건데, 이게 못 받을 조건인가 싶기는 해요. 본인도 털고 가기 좋은데. 그렇죠. 왜냐면 왜 본인이 이렇게 제가 봤을까요? 보기에는 그동안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정의, 특히 정의 부분의 핵심이 이제 네, 수사에 대한 거거든요. 네. 재판, 사법권의 그 행사인데. 법 앞에 뭐 가족도 예외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선언하지 않을 거라 본다 그러면 네. 지금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가 안 됐고 나와서 대선 후보인 때도 야당 후보 가족에 대한 게 수사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다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네. 수사하는 것도 다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거는 다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니까. 네, 네. 왜냐면 조국 장관 수사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대라는 게 지금 요구니까 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좀 위험한 발언이다.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재보궐선거 공천권 달라는 얘기잖아요. 대구는 자기 친한 사람. 네. 그다음에 종로도 지금 최재형 자기 선대위원장 했던 사람 네. 달라는 얘기잖아요. 2개나 5군데 중에. 이게 무슨 국정 능력하고 운영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사실은 또 뭔가 이제 이권을 나누자는 제안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제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팀으로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후문은 윤석열 후보가 부글부글 끓었다. 그 이후의 후문은 윤석열 후보가 부글부글 끓었다. 그 이후의 후문은 윤석열 후보가 부글부글 끓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공천권에 공천을 좀 내 사람을 좀 챙겨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한 것 같고, 불쾌했을 또 하나 것이다. 또 지금 처가 쪽에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엄단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라는 것 자체가 송구하다 정도는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죄를 인정해라. 그럼 유죄 아니냐? 그러면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법률가적인 생각을 네, 갖고 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홍준표 의원도 네.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처가적인 문제, 비리를 내가 옹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큰 명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사람 챙겨주면 그런 것 내가 다 묻고 내가 참여할 수 있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권을 주면 덮어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부적절한 게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당무 우선권이 있다. 네네네. 그리고 공천권은 당대표한테 있다. 네네.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지만 관여하지 마라. 이런 네. 식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한테 공천권 2개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부적절한 얘기죠. 본인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건데 왜 그러셨을까? 너무 아쉬워요.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죠. 아무리 너무 뭐 잘한다. 당대표라 하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원래 당무 우선권은 선거에 대한 거지 예. 이 대선에 대한 거지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건 아니에요. 혹은 이후에 그렇죠. 지방선거는 근데 지금 어떻게든지 모든 모든 의원들이 다 줄 섰기 때문에 네. 어차피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하겠거니 생각하는 것이고. 하고 딜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의 단점이 뭐예요?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자를 수 있는데 감을 잡고. 이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약간 궁한 처진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던진 거죠. 아마 1대1 뭐 있는 걸로 보이겠지만 뭐 알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큰일 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을 홍준표 의원이 약간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결국 오늘 나온 얘기는 본인이 영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 정치나 어떤 선거를 이게 대선을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선거라고는. 그러다 보니까 공천권은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그건 당에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상 거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거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 홍준표 의원은 합류 안 하겠네요?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조건이 다 본인이 부결됐으니까. 얘기한 뭐 약속을 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본인이 참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죠. 예,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그냥 모든 걸 접고 돕겠습니다. 아. 라고 홍준표 의원이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거나 아니면 더 강한 비판 다른 세력이 방도 수도 되거나. 있으세요. 지금 네. 홍준표 의원이 뭐 대구시장 얘기나 경기도지사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대구시장 한다는 얘기는 차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 경기도지사는 차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자기 사람 챙기는 것보다 내 거 챙기는 게 더 우선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궐 아니지만 만약에 경기도지사 야. 공천 준다 그러면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밌네요. 정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도지사를 가능성이 이미 지내셨는데 네. 대구시장도 광역이잖아요. 같은 이제 이 광역자치단체장인데 대구시장을 받으면 차기 없고 경기도지사를 받으면 차기 간다. 실제로 대구시장하고 뭐 네. 대구라든지 광주시장하고 대선 가기 쉽지 않아요. 네. 구도상. 저희 얘기가 그냥 서울이면 수도권에서 해야죠. 여의도에 써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네. 홍준표 의원께서 저런 스택을 하지 예.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저런 스택을 하지 예.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저런 스택을 하지 예.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